안녕하세요. 1월 첫째 주 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도 투머치팍과 함께 오늘의 시장 분석을 통해서 다음 주의 종목을 같이 한번 선정해 보시죠. 오늘은 오전부터 가장 큰 이슈였죠. 현대차와 애플카가 전기차를 협력한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현대차에서는 아직 인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요. 2027년도 출시 예정으로 조심스럽게 예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차와 관련된 모든 그룹주들이 상승하고 있고요. 자율주행떡도 연결이 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주요 이슈로는 현대차와 애플카의 협력 소식과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고요. CES 2021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승장에 굉장히 현대차의 역할이 컸는데요. 자동차 대표주와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주, 스마트카 관련주를 다 끌어올렸고요. 인터넷 대표주, 네이버, 카카오까지 오르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증권사 리포트로는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전기, M2i, 롯데 하이마트를 준비하였고요.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 해서는 띵크웨어와 인지컨트롤스, 삼성 SDS, 네이버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10% 이상 상승 기업 보시면 어제 살짝 언급해드렸던 THN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자율주행 영상에서 준비해드렸던 라닉스가 상한가를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수산 INT와 같은 정치 테마주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자율주행과 현대차 관련된 그룹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슈프리마 HQ가 조용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만도라든지 성우 하이텍, 인지 컨트롤스, 한온 시스템 같이 자동차 관련 대표주들 끝없이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꼭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머치팍의 시장 분석입니다. 수산 INT가 3연상을 기록하였는데요. 이렇게 정치 테마가 계속해서 기승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이마트가 좋아질 것 예상되고 있고 삼성 SDS와 현대 오토에버, 현대 글로비스, 하나시스템, 현대제철 같은 종목들은 큰 폭은 아니어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주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무래도 CES 2021과 JP모건 바이오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동시에 열리겠는데요. 전기차 자율주행 쪽에서는 만도와 현대차 그룹 관련주와 갤럭시 S21 관련해서는 캠트로닉스, 바이오 컨퍼런스 쪽에서는 매드팩토와 나이백, 신테카 바이오 같은 이런 기술 이전에 대한 AI와 연결되는 기업들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현대차 이슈로 인하여 전기차와 미래차에 더 베팅해야 되고 자율주행과 이차전지 쪽에 집중하자는 그런 이슈가 굉장히 큰데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때 전기차 미래차 쪽에서는 현대위아와 현대모비스, 한온시스템 같은 종목과 자율주행 쪽에서는 띵크웨어와 IA, 라닉스, 친환경에 관련된 2차전지와 엮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업들을 꼭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E&D와 동아기업과 이수화학을 또 추천하는 이런 증권사 전망이 있으니까요. 여러 전망 중에 제가 좋아 보이는 것을 소개해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머치팍의 가치주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것 중에 LNK 바이오는 6만원을 돌파하고 있고요. 반도체 진공 로봇 시장 쪽에서 오늘 T로보틱스가 다시 한번 TV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목표 주가 만원이 올라갈 그런 시점에 초입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152포인트로 마감을 하였고요. 코스닥은 따라가지 못하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어떤 포인트로 잡아가야 될지 뉴스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자리가 바뀌었다. 3000피 따라서 줄줄이 기록을 쓰고 있다는 내용 나오고 있는데요. 미쳤다는 사람도 있고 무섭다는 사람도 있고 심리적 쏠림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가 줄줄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삼성 SDI에 이어서 LG화학까지 끝없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속해서 SK하이닉스라 삼성전자 같은 것들도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되고 있고요. 오늘은 현대차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한 단계 점프업을 하면서 자동차와 자율주행 시대에 정말 큰 신호탄 을 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네이버와 카카오까지 같이 올라와주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끌어올리는 모습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상위 1%의 고수의 픽을 보시면 평소에는 올라오지 않던 그런 종목들이 몇 가지 보이는데요. 삼성 SDS와 효성 TNC, PCL 같은 종목들 새로 담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비덴트라든지 HLB를 새로 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또 E&D가 다시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친환경 관련된 주에는 끝없는 관심이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과 애플카 생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크게 반영이 되었는데요. 애플이 애플카 출시를 위해서 현대차의 협력을 제안했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모비스 같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무거운 종목까지 20%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아직 애플의 자동차 개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시장에 알려지진 않았지만 현재는 애플이 차량 조립을 위해 제조사와 협력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서 자율주행 시스템까지 개발할 수 있는 현대차에 손을 내밀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직은 현대차에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소문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애플이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그런 큰 기업보다는 함께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5위 업체인 현대차와 손을 잡을 확률이 높다는 쪽으로 시장에 좋은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 경쟁력 쪽에서도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차량 공유 기술, 전동화 쪽으로 이동하는 추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너무 자동차 관련된 기업이 다 같이 오르고 있고 현대차 그룹 관련주도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을 뽑을지 굉장히 어려움이 큰데요. 그 중에서도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해내는 해성 DS라는 기업에 주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표 주가가 15% 상승되고 있고요. 삼성증권에서는 2025년까지 2천만 대의 전기차 수요가 있는데 연평균 35% 성장할 것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해성 DS의 올해 차량용 리드 프레임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1,800원을 기록할 전망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다가오면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고요. 차량 내에도 반도체가 점점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DS 같은 경우는 연평균 매출과 실적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큰 상승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여기서 올 한 해를 보유했을 경우 2배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실적 대비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THN을 살짝 어제 언급해 드렸었는데요. THN은 현대기아 자동차 그룹의 자동차 관련 계열사로 와이어 하네스를 주제품으로 하는 단열 사업부문 업체인데요. 아무래도 애플카와 관련하여 현대차 쪽에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하나로 또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THN이 다른 기업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은요. 시가총액이 매우 작은데 실적이 최근에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연간 실적 보시면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익이 210억 원에 도달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은 760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7,000원에서 8,000원, 장기적으로는 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실적 대비 주가가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을 보시면요. THN과 해성 DS가 1, 2등을 달리고 있고 현대위아, 현대차, 현대모비스 세 방이 또 뒤늦게 많이 올랐고요. SL과 만도, 인지컨트롤스, 한원시스템과 같이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았고 인지컨트롤스와 만도 같은 경우, IA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은 자동차 대표주와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좋았고요. 그와 관련한 2차전지까지 같이 올라가고 있고 전기 자전거와 K뉴질지수 관련된 종목들도 끝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 자율주행 쪽에서는 또 캠트로닉스와 라닉스를 꼭 빼놓지 않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CES 2021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이슈를 받을 것 같은 내용들이 점쳐지고 있지만요. 롤러블 디스플레이라든지 롤러블 폰에 대한 그런 핵심 장비 소재 기술 개발 관련하여 엮이는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아이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먼저 시장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아이 컴포넌트는 LG 디스플레이 등과 공동으로 4년간 수행한 롤러블 디스플레이 핵심 장비 및 소재 기술 개발 국책 과제를 작년 말 완료하였는데요. 고경도 투명 보호막 형성 기술 개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롤러블과 폴더블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경도가 높은 투명 보호막을 만드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LG전자는 11일부터 CES 2021에서 언팩 행사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공개하게 되는데요. 롤러블 폰은 평상시에는 6.8인치 화면이다가 오른쪽으로 늘리면 7.4인치까지 디스플레이가 커지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루마리처럼 둘둘 말았다가 펼 수 있는 디스플레이, 롤러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하상 최고가를 기록하였는데 40만원에 넘어선 언택트 대장주 카카오가 숨고르기를 끝냈나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블루웨이브를 이뤄내면서 상대적으로 빅테크 독점 기업의 규제가 심해질 것이고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기업들의 타격을 입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우려는 잠시뿐이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코스피 지수 상승과 함께 카카오 네이버도 오르면서 언택트뿐만이 아닌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한국 증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상승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LG U 플러스가 자녀 보호 기능을 강화한 초등학생 전용 스마트폰 U 플러스 카카오 리틀 프렌즈 폰 4를 오는 15일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카카오 계열사인 키위 플러스와 협업해서 제작이 됐고요. 색상은 화이트 한정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고, 아이들에게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면서 자녀의 위치 조회와 휴대폰 원격 관리가 같이 가능한 그런 차세대 폰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로나 뚫은 삼성전자 작년 36조를 벌었다는 좋은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8일 4분기 및 연간 잠정 실적 발표에서 지난해 4분기 매출은 61조, 영업이익 9조를 발표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이 35.9조로 전년 대비 29% 늘었다고 하는데요. 반도체가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측면에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후에 또 났던 LG전자 실적은요. 작년 매출 영업이익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생활 가전이 이끌고 TV가 밀면서 펜트업과 집폭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다는 쪽으로 수혜를 입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장 사업에 대한 적자도 축소했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LG전자에 대한 그런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세계 최대 헬스케어 JP모건 컨퍼런스가 다시 한번 열리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주목해 두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스코텍의 임상 실패로 인하여 바이오주가 오늘 굉장히 조정을 받았는데요. 다시 한번 월요일엔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다 같이 올라가는 흐름에서 이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00만 원을 향한 시대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이런 바이오 컨퍼런스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한미약품과 중해제약, 휴젤, 파맵신 등이 참여하고 있으니까요. 이 제약 바이오사들을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세계 글로벌 헬스케어업을 대상으로 회사의 파이프라인을 소개한다든지 연구 협력과 투자 유치 및 다양한 미팅을 통해서 M&A와 함께 기술 이전에 대한 공동 연구까지 다수의 계약이 이 기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사에게는 좋은 전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제넥신과 LG화학 등이 이머징 트랙에 참가할 예정이고요. 샤페론, 중해제약, SCM 생명과학과, 메드팩토 셀리버리, 크리스탈 지노믹스, 앞타바이오 등도 1대1 파트너십에 참가하기 때문에 좋은 전망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독과 엔지캠 생명과학, ABL바이오, 오스코텍도 파트너사 초청을 통해서 참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산업에서 삼성의 혁신과 성장에 대한 목표 및 중장기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는 예정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항체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인 파맵신이 다국적 제약사의 파이프라인을 소개하고 물질 공동 연구 및 기술 이전 가능성을 논의할 것으로 예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 역시 회사가 보유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유의미한 연구 성과가 성공적인 결과로 도출되는 해라면서 글로벌 탑티어 투자자들과 전략적 투자 협력을 맺는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고요. JW 중해제약도 컨퍼런스 자체 개발한 혁신 신약 후보 물질의 오픈 이노베이션에 적극 나설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글로벌에서 시장 가치를 인정받은 통풍 치료제인 추가 글로벌 기술 제휴 사업까지 논의한다고 하니까요. 같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주에 소개해드렸던 나이백이라는 기업도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요. 올릭스도 역시 연이은 글로벌 컨퍼런스를 통해서 기술 수출을 타진하겠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RNA 간섭 기술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난치성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올릭스는요. 2020년 성사시킨 안질환 치료제 프로그램 기술 수출에 이어서 추가적인 빅딜을 꿈꾸겠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틸렉스 같은 경우에는 면역 항암 분야가 글로벌에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틸렉스 또한 유일한 면역 항암 전문 기업으로서 해외 시장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JP모건 컨퍼런스 주에서는 메인 트랙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나가고요. 신시장 트랙에서는 한미약품과 LG화학, 휴젤, HK이노엔, 제넥신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관련된 기업들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외에도 유한양행과 종근당, 매드팩토, 오스코텍 셀리버리, ABL바이오, 지노맨 컴퍼니가 해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고바이오랩과 이오플로우, 크리스탈 지노믹스 등 다양한 신규 상장 관련주도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테카 바이오 역시 3년 동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하고 있는 만큼 이렇게 AI로 신약 개발 플랫폼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기술 이전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CES 연사로 나설 23살의 이 여성 뮤지션은요, 바로 LG전자가 발표한 가상인간입니다. 이름은 김레아라고 지었다고 하고요, 3분간 가상인간이 나와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목소리를 입히고 움직임을 구현했다는 이런 가상인간으로 미래에서 온 아이라는 뜻을 담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그런 선도 시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LG 롤러블 관련 부분이 뜨거워지는 5G 폰 시장을 다시 한번 두드릴 것이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S21 시리즈죠. 갤럭시 21과 갤럭시 21 플러스, 갤럭시 21 울트라 이렇게 세 종으로 출시될 예정인데요. 가격도 100만원 미만부터 시작하여 둔화된 소비 심리를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그런 디스플레이 형태를 띠고 있고요. LG전자는 LG 롤러블 폰을 공개할 것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티저 영상을 같이 한번 지켜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는 샤오미와 오포, 비보 등 중저가 5G 폰에 대한 그런 출시 예정이 나온다고 하고 있고요. 스마트폰 사업에서 화웨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에 좋은 전망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CES 2021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해서 파나소닉과 필립스, 소니, 캐논, TLC, 메르세데스 벤츠 등 언론 대상으로 컨퍼런스를 진행하는데요. 삼성전자는 모두를 위한 보다 나은 일상이라는 주제로 참가를 할 예정이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뉴노멀, 새로운 일상 시대가 온다는 내용의 기술 혁신을 꿈꾸겠다는 내용을 밝힐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인공지능과 3월 인터넷, 5세대 이동통신 5G 기술을 기반으로 한 소비자들이 더 나은 일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혁신 제품 서비스를 소개할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포트인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을 가져와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이 무거운 이런 대형주도 많이 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4분기 연결 매출액은 1조 6,940억 원으로 3% 감소하였고, 영업이익은 830억 원으로 오히려 24% 증가하면서 시장 기대치에는 충분히 부합을 하였습니다. 급격히 부채 비율이 감소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폭의 주가 상승 에너지는 축적 중이라는 그런 내용에서요. 타겟 밸류에이션을 상황에서 목표 주가를 19,000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신규 수준은 9조 중반의 수준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좋은 모멘텀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 전기인데요. 한 6개월 전부터 삼성 전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내용을 하고 있는데,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향후 앞으로 1, 2년간 더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재고 조정으로 인해서 기존 추정치를 각각 6%와 3.3% 하였는데요. 상대적으로 갤럭시 S1 관련 부품을 4분기부터 생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중에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사는 계속 부가가치가 큰 제품 비중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거래선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수익성 떨어지는 HDI 사업부를 구조조정하면서 반도체 기관 사업의 가격 협상률은 개선될 것으로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의 경우 MLCC 중에서 단가가 가장 비싼 고용량 제품이 앞으로 장착된다는 부분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21만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M2i인데요. 사실상 많이 알려진 기업은 아니지만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라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한 해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HMI 등 스마트 팩토리, 토털 솔루션 전문 기업인데요. 4분기 매출액 102억 원, 영업이익 50억 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하고 있고, 2021년도에는 또 183억 원까지 영업이익이 33%나 성장을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현재는 굉장히 저평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 토털 솔루션과 같은 이런 분야에서 리포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 시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솔루션 관련된 기업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의 반도체 산업향 매출 비중은 통상 40% 이상으로 올해는 주요 종합 반도체 회사들의 적극적인 캐파 확대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롯데 하이마트인데요. 4분기 최소한 구조조정 효과는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238%로 증가할 예정이라고 굉장히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초고수들이 롯데 하이마트라든지 하이트 진로에 대한 부분, 실적 개선세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채널이 특히 추가적인 외형 성장이 꾸준히 작용된다는 부분에서 좋은 전망을 하고 있고요. 2021년 관전 포인트는 가전 수요가 언제까지 좋을 것에 대한 의문이 있지만
전년도 베이스가 높아지는 2분기 매출이 기대를 넘어선다면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정당화되면서 주가 모멘텀이 상승할 수 있다는 좋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구조조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비효율 점포를 개선했다는 부분에서 수익성 제고가 좋다는 측면과 함께 목표 주가는 47,000원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등 느낌이 온다에서는요. 띵크웨어가 굉장히 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만들어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또다시 흐름이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인지컨트롤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아직 이 정도의 거래량은 오지 않았지만요.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올 경우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보이고 있다 예상을 하고 있고, 삼성 SDS 역시 최근에 초고수가 다시 관심을 가지는 그런 종목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어떤 만들어가는 자리에서 거래량도 안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폭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카카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직 전고점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의 시장의 관심을 다시 한번 상승 패턴으로 돌렸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한번 전고점을 향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투머치팍의 저평가 가치주 관심 종목입니다. 코스피 3천에 도달하면서 만두라든지 현대제철과 같은 이런 자동차와 자율주행, 제철 쪽에서 모두 다 목표가를 갱신하면서요. 목표 달성 기업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시해드렸던 가격을 이렇게 가로치고 한번 적어 보았는데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네오셈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LG 하우시스도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수화학과 하나시스템을 다시 한번 추가해 보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관점으로 이 관심 종목들을 바라볼 예정입니다. 어제 소개해드렸던 THN 다시 한번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부분과 앞으로도 라닉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만도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시장 쪽에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치주들을 새로 정리하고요. 많이 올랐던 종목을 또 제외할 부분은 제외하고 새롭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머치팍과 오늘의 시장 분석을 해보셨고요. 현대차의 애플카의 협력 이슈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한국 증시가 글로벌 세계 속에서 다시 한번 더 한 단계 점프업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백신이 보급되어서 항공과 여행업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렇게 어려운 그런 업황 쪽에서도 하루빨리 개선세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요. 날씨도 추운데 다시 한번 주말에 건강 조심하시고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실 때 저와 함께 또 가치주를 같이 공부하시면서 다음 주를 준비하실 수 있는 좋은 시간으로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